요즘 세상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고성능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쓰고 있기가 힘들죠. 이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책을 펼치고 있지만 호흡기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도입한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신에 버스가 마스크를 쓴 것인데요. 자동차에 마스크를 씌운다는 독특한 방안이 도입돼서 도시물로 빚어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버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나 전기버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 버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매연을 내뿜는 버스는 많이 줄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었죠. 이에 대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버스에 직접 마스크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스크의 정체는 바로 미세먼지 흡착 필터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서초구를 지나는 마을버스 149대에 우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능도 우수한 필터인데요. 버스 라디에이터 그릴에 부착된 필터는 미세먼지 물질을 1제곱미터당 2721g을 걸러낼 수 있으며, 이것은 5년 된 나무 8892그루의 정화 능력과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년생 나무로 뒤덮인 산 하나만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갖춘다는 것이죠.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해당 글에 올라오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의 수도에서는 대기오염을 정말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 사진을 보면 다들 감탄할 것임이 분명해. 서울을 다니는 버스에 직접 마스크를 씌운 것 같다. 알아보니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렇게 귀엽고 효과적인 마스크를 씌웠다고 해. 버스 한 대로 산 하나와 같은 수준의 정화 능력을 갖춘다고 해. 아무래도 달리는 버스와 필터가 정면으로 마주치니 그만큼 효과가 클 것 같다. 자동차는 매연을 내뿜는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한다면 오히려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동수단으로 의미가 바뀌어. 이처럼 한국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옆에 붙어 있잖아. 아무래도 엄청난 공장의 먼지와 바이러스, 방사능이 날아갈 테니까 그들의 준비는 당연해. 사진 속 마스크를 쓴 버스는 정말 귀여워. 산 한 개의 공기 정화 효과인 이유는 버스가 도시에서 가장 복잡하고 오염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아닐까 해. 저 버스를 중국에 100만 개 정도 수출해줘. 다크나이트의 베인이 생각나는 건 나뿐이야? 먼지를 잡아먹기 위해 달리는 버스라면 무섭게 생긴 착한 마음씨의 아저씨 같다. 2년 전에 남자친구랑 서울로 여행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마스크를 구매했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로 느낀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먼지가 많은 날에는 정말로 입속에서 먼지 맛을 느낄 수 있었어. 서울에 추억이 많아 내년에 다시 여행 가고 싶은데 저 마스크 버스가 해결해주면 좋겠어. 어린이용 만화에 등장하는 버스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도 다행인 건 저 버스는 책임감이 있어. 뒤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앞으로는 청소를 하니까 인류가 버스에게 배울 점이 있는 사진이다. 아이디어만큼은 정말 참신해. 자동차에서 내뿜는 먼지들을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 효과적인 거지. 다만 친환경 필터의 생산과 사용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면 일반 자동차까지 확대할 수 있겠어. 지금 지구는 병들고 있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해. 정말 귀엽고 좋은 아이디어다. 저 생각을 한 사람에게 환경보호와 관련된 상을 줘야 해.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버스에 마스크를 씌우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어. 물론 도로의 매연을 얼마나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적어도 노력하고 있어. 산 한 개의 공기청정 효과라면 정말 최고다. 유럽연합은 디젤차를 버리고 자동차의 전면부 그릴에 저런 필터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로 빨리 마스크 버스를 수출하길 바래.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병들어왔어. 이제 모두가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의 인류는 공룡처럼 멸망할지 몰라. 나는 3년 전에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하고 파리로 돌아왔어. 서울은 정말 발전된 도시임은
분명한데 봄이 되면 하늘에 먼지가 가득해지지. 이것은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의 공산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지구 파괴는 멈추지 않을 거야.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전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며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을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우한 폐렴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람 간 전염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다가 돌연 1월 15일에는 사람 간에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인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의 말은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3년 사스와 비교해 더욱 빠른 전염 속도로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밝힌 공식 확진 환자는 2월 2일 0시 기준 1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되고 또한 도시가 폐쇄가 된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 상주 인구가 1,100만 명이 넘는 발생지로 알려진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과 해외로 탈출한 사람이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7만 명 정도가 베이징으로 그리고 6만 명 정도가 상하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다른 중국의 대도시들도 몇만 명씩 이동했던 점도 알려졌습니다. 우한 근처의 13개의 도시도 이미 봉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죠. 한국에도 우한 공항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중국인들이 6,430명입니다. 더불어 최근 하버드 교수 출신 전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절독감의 경우 1.28, 사스가 1.48 정도인데 반해 우한 폐렴의 바이러스 재생산 지수는 무려 3.8이 나온 것입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전염 경로의 75% 이상을 막아야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는 중국 정부가 왜 현재 이런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하기 힘든 국가의 크기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영토에는 14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홍콩, 위구르, 대만 등에 압박을 넣고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넓은 영토의 많은 인구들을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사회 기반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한에서 발생한 다량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전파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트인 소수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 운영과 그들에 비해 소외되는 국민들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정치의 모습은 소수의 뛰어난 당 소속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상이 바탕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는 국가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해당하죠. 이렇다 보니 이들을 보호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엘리트인 지도층이 굳건히 존재해야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번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한이라는 도시 전체를 국가 차원에서 봉쇄해버렸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몰래 지역에서 벗어나서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시 안에서 시민들에게 방송으로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도시에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내용을 연신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신뢰하라고 강조하죠. 밖에서는 군인들이 우한시를 봉쇄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믿는 시민들은 자신이 폐렴 등 병에 걸린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혹여 알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도층이 이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는 곧 중국에게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봉쇄를 하면서 그 안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대처와 정당한 처우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바이러스 전파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혼란의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사회 발전은 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부실한 의료 시스템,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크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나 감염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권은 계속 유린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중국 정부의 사실의 축소와 은폐로 인해 확산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점이라면 이를 축소하거나 감추려 한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사스 창궐 때도 중국 정부가 사실을 축소 발표해 확산을 키웠는데 이번에도 지난달 첫 증상자가 나타나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을 발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사실과는 상관없이 괜찮을 것이니 안심해라 라는 식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번에도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가 담당 의사들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표되자 그제서야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된다고 뒤늦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대응을 믿은 시민들은 서로 간에 접촉을 한 이유죠. 이들이 다시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도 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데 이유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비교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초반부터 훌륭한 대응으로 보이고 있었고 이는 다른 나라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첫 확진 환자인 중국 여성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바로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즉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센터로 이송 후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확진 환자로 확정되었죠. 또한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항공기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 직원 10명 등 총 44명을 전수조사하여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시기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한국의 빠른 대응은 중국의 주변국 중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이번 한 번의 신속 대응으로 이뤄진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중증호흡기 증후군 사스에 대한 한국의 뛰어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당시 2003년 발생한 사스는 중국의 광동성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의 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9.6%의 사망률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은 중국과 교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감염자 수가 총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였기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당시 중국과 가까운 인접 국가는 말할 것도 없었고 캐나다와 미국까지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의 김치가 사스를 막는 비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했으며 비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보건당국에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루에 7,000명을 넘기는 것에 비해 정부의 사스 전담 인력은 겨우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정부에서는 빠른 대응을 위해 민간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민간단체들은 협동하여 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방역은 24시간 풀가동되었고 그동안에는 경험이 없었기에 미리 충분히 구비해두지 못한 열감지 장비를 다량으로 구매하여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항마다 비치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의심 환자들을 판별후 격리하여 외부 접촉을 차단시켰습니다. 전쟁 같은 방역 과정을 통해 확진 환자 3명을 제외하고는 공항 밖으로 바이러스를 못 나가게 잡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현재 한국의 빠른 대응을 다른 국가들도 인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며 이를 모범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은 사스 때보다 더욱 빠른 전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도 총 15명으로 늘었다고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능력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빛을 보여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